계사달은 타인이나 외부 상황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만만하게 보여서도 안 되는 시기가 바로 계사달입니다. 이 만만하다는 표현은 우습게 보이거나 다루기 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걸릴 때 내가 만만해 보여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또는 이번 시험 만만하게 봤는데 완전히 탈탈 털렸어 라고 하는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까요? 뭔가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 경솔하게 행동하게 될 때 이렇게 만만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 그거 만만하게 보다가 큰 코 다친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만만하게 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대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내가 좀 행동이 경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양력 5월 계사달은 여러분이 외부 상황이나 대상을 만만하게 보거나 선을 넘어버리는 사건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계사달부터는 진정한 관제가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풀이에 앞서서 제가 영상의 구성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주라떼의 월 운세는 모든 분께 적용이 되는 이달의 핵심 공통 운세는 영상 전반부에서 먼저 짚어드리고요. 각 일간별 맞춤 가이드는 후반부에서 일간별로 챕터를 나눠서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일간별 세부 전략을 모두 다 잘 챙겨가시면 더욱 효과적인 운세 활용이 되실 겁니다. 이제 계사달 운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오년 계사달에 지켜야 할 제1원칙은 뭘까요? 정관을 만만하게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명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관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정관은 사회적인 기반이죠. 물론 사주에서 정관은 직장 생활이나 공직 생활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사월에 필요한 정관의 의미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에게 그림으로 알려주신 삼강행실도에 있는 의미가 계사달에 필요한 정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관은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하는 생활 속의 규범이고 모두가 수긍하는 사회생활의 센스와 같다는 의미가 되죠. 네, 여러분. 계사달에는 이렇게 사회적인 것을 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관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 비유이긴 한데요. 정관에 관한 설명은 따로 또 할 날이 있을 테니까 정관의 정말 깊은 의미는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계사달에는 매우 유교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병오년에 막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운데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제가 조언 드릴게요. 정말 뭔가 일 저지르고 싶으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주변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무리해서 튀거나 회사에 대드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진월 운세에서 무례함은 독이 되고 매너는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죠. 분명히 계사월에는 참기 힘든 게 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말어 막 이런 고민이 되는 순간이 계사달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정관이 아무리 만만해 보인다고 해도 그 정관을 무시했다가는 관제가 계사달에는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계사달에 조심해야 하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있는 5월에 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저는 뭔가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계사달부터는 시간이 흐르는 체감 속도가 정말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긴다면 그 전개가 정말 빠르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관으로 일어나는 관제는 정말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좀 빼박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제에는 반드시 재탈을 동반합니다. 반드시 재탈이 동반되는 거죠. 그러니 관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결국 뭘 하면 좋냐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사월에 사주가 신왕한 분들,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라는 좀 글자가 많은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사주가 무관인 분들도 개사월에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으로 약속된 거, 암묵적인 룰, 이런 거 잘 수행하시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주가 신왕하다는 것은 관에 대항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고 식상을 주력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그런 성향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관이라는 것은 평소에 관살에 그닥 관심이 없는 분들이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는 분들이 무관이에요. 이분들은 뭔가 규칙적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나만 몰랐던 우리 모임의 암묵적인 룰, 요런 거 알게 되는 게 개사달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나마 임진월은 화에 대한 경계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진토라는 토가 화를 조절하는 기능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간의 임수도 병화를 조절하기는 했죠. 양력 4월 임진월에는 병호라는 적토마가 넘지 못하는 선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운만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임진월은 좀 실망스러운 한 달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사주에 화가 너무 많은 분들은 임진월이 그나마 숨고르기가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병오년 임진월을 비유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보자면 병호라는 적토마가 질척질척 빠지는 갯벌을 달리는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개사달은 그 질척이는 갯벌은 빠져나왔고 아스팔트를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연지체됐던 것이 한 번에 쭉쭉 나가고 훅 하고 몰아치는 에너지가 있는 게 바로 개사달이죠. 그래서 화운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개사달부터는 풀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보자면 사실 저는 이란 전쟁이 임진달에 좀 마무리가 되길 바랬거든요. 휴전으로 잠깐씩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완전한 합의는 되지 않았네요. 아직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병오년의 개사월은 개수의 고립이 있는 시기입니다. 양력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화의 치열함이 시작이 되죠. 점점 고조되고 점점 뜨거워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화가 강해지면 수가 갈됐다고 합니다. 화다수갈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증난다, 갈망하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이제 병호라는 화는 수에 의해서 조절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는 감추는 것이고 화는 펼치고 드러난다는 뜻이 있는데요. 개사달이 오면 이제 병화는 더 이상 감출 게 없다라는 의미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개사달의 가장 큰 문제는 수는 약하고 화는 세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수가 금생수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현상이 유지는 되겠지만 병오년 개사달의 개수는 금생수를 받지 못하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간혹 사화 안에 경금이 있으니 개수를 금생수를 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화 안에 있는 경금은 금생수를 하지 않습니다. 병화가 경금 편제를 꿈꿀 뿐이죠. 사화 안에 있는 경금은 병화가 경금이라는 열매를 만드는 걸 꿈꾸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오년의 병화가 4월이 되면 더욱 흥분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개수는 금생수는 되지 않고 곧 증발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현상은 믿었던 관의 배신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느낌적으로는 말 그대로 관의 배신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관도 힘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 좀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형 계사달에 두 번째로 챙기셔야 할 사실은 바로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만해 보이지 말자라는 겁니다. 계사달부터는 관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관도 무력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기가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문제로 쟁제가 일어나도 관사를 써서 내 재물이나 권리를 지키기가 어렵답니다. 관사를 써서 비겁을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형 계사달부터는 화의 에너지가 절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계사달 중순 이후부터는 화가 점점 가시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에 화라는 오행이 부정적이라면 또 내 사주 원국에 원래부터 화 오행이 많거나 강하다면 계사달부터는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감정적으로 너무 과열이 되거나 흥분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좀 차분하게 지내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계사달 중순 이전에 그러니까 절기로 5월 21일 소만 이전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중순 이전에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을 하거나 관공서와 관련된 일도 계사달 중순 이전에 마무리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병원형 계사달에는 정말 정관 하나에만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영상 초반에서는 세종대왕님의 삼강행실도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구가 매우 정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매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서쪽에서 해가 뜨면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사달에 이런 시스템적인 것, 어떤 기준이 무시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이 이런 정관을 기준으로 주변 상황을 대응하신다면 계사달은 물론이고 병원년 하반기도 무탈하게 지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가끔은 잊어버려요. 그런 걸. 내가 알 수 있는 세상은 눈앞에 있는 그 세상뿐이라서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사달의 마지막 팁은 여러분 계사달에는 다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아무도 특별 대우 열애 없이 다 같이 노동하고 다 같이 이동해야 되는 게 계사달입니다. 흔히 여름생들이 열심히 일한다, 노동을 한다라고 자주 얘기를 하죠.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이때 누군가 농땡이 부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품앗이 하는데 나만 참여 안 하면 어떨까요? 여름에 땡땡이 치면 가을에 추수할 때 받아먹을 게 없습니다. 이번 계사달의 에너지가 바로 이렇죠. 여름생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정말 싫어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특징이 계사달에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생이 사주의 금생수가 너무 잘 되면 한량처럼 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사주는 만사가 급한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급한 게 없는 분인지 아니면 급할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지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고 사주랄 때 기쁨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물어보는 댓글에는 제가 어떤 답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과정을 모른 채 결론만 툭 된다 안 된다로 답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모르니까 뭐라고 답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방향이나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함께 고민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을 물어보신다면 그런 댓글에는 제가 하트만 드릴 수 있어요. 제 마음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료 상담을 한다고 해도 어떤 결론을 바로 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주랄 때의 월운세 영상은 여러분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가이드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저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은 빌드업이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주랄때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속담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죠. 여러분, 좋은 에너지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시죠. 자, 이제 일간별 개사달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간목일간 개사월 운세입니다. 간목일간이 개사월 양력 5월부터 꼭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체력 관리입니다. 을사년부터 체력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개사달의 간목일간의 체력 관리는 힘을 쓰기 위해서 체력을 증진하는 게 아니고요. 버티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병원년 개사달부터 간목일간은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정말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체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력, 집중력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몰입을 할 수 있는지도 체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임시한 배우가 체력에 관해서 방송에서 종종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사월을 맞이하는 간목일간 분들에게 그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임시한 배우가 드라마 미생에서 맡았던 주인공 장그래가 과거 바둑을 배울 때 스승님이 장그래에게 해주었던 조언인데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늦은 이유 모두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미생 작가분은 정말 인생을 깊게 하시는 분 같습니다. 간목이 병호라는 식상을 본 것은 본능이 움직이는 시간이죠. 병호년의 간목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나가는 상황,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서는 상황이 많은 기간이 바로 병호년이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에너지 방출의 시작이 개사월입니다. 병호년에 큰 뜻을 세운 간목일간이라면 체력 관리를 하셔서 끝까지 원하는 목표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사월에 간목일간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지수를 늘려서 뭔가를 하는 걸 하지 마셔야 돼요. 개사달부터는 여러 가지를 멀티트랙으로 하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키우려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을사년부터 크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목표를 삼고 거기에 매진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분산이 되면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러니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키울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간이 개사달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개사달의 이 부분 깊게 생각하신다면 갑오달쯤에는 무엇을 어떤 것 한 개에 집중을 해야 될지 갑오달쯤에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관에 대한 주의사항은 특히 우리 목일간 분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목일간 분들은 올해 내 재능이나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명예,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목의 관살이라는 명예는 식상으로부터 생깁니다. 토라는 재성으로 재생관을 해서 만드는 관살과 식상으로 만드는 관살은 성분이 많이 다르다는 거. 이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사달 간목일간 파이팅 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을목일간 계사달 운세입니다. 도대체 언제 좋아지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성격 급한 을목일간 여러분들, 병오년 이제 석 달 지났습니다. 이제 사오미라는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억지로 붙들려 있었던 화 에너지가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주에 토나 수가 강한 을목이라면 병오년에 화라는 오행의 발현이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겠죠. 을목일간 중에 화 에너지가 간절한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계사달이 되면 확연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을목일간이 5월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일단 을목일간도 간목일간과 마찬가지로 체력관리가 필수입니다. 식상운은 내가 힘을 쓰는 운이니까요. 근데 간목과 다르게 을목일간은 병화라는 상관운이죠. 그래서 주변 상황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입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게 바로 상관이죠. 물론 을목에게 병화라는 상관은 을목을 가장 예쁘게 보여주는 태양이지요. 하지만 예쁜 것도 좋지만 너무 기운을 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 좀 드시고 체력을 비축하셔야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 중에 사주에 토가 없거나 화가 너무 강한 을목일간이라면 개사월부터는 주변 환경을 좀 조용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이든 놀이든 체력을 봐가면서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개사월에 을목일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은 뭘까요? 네, 바로 가벼운 행동이나 언행이죠. 을목일간의 상관 에너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병오년 운세에서 말조심하라는 얘기는 많은 영상에서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사달부터는 진짜 그 말조심, 언행에 대해서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상관이라는 십성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같은 거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분 나쁜 게 있어요. 특히 을목의 식상은 화라는 오행이죠. 속도감이 정말 빠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개사월은 정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을목일간은 상관운이니 경관에 대해서도 많이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도 좋게 애둘러서 하면 듣는 상대도 덜 민망하겠죠? 개사달에는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을목일간 여러분, 개사달도 잘 보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병활간 개사월 운세입니다. 개사달에 가장 선을 넘을 것 같은 일간이 바로 병활간이죠. 여러분, 그 선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오년 개사월에 병활간이 하면 안 되는 건 바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시비가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누군들 싸우고 싶어서 싸우겠습니까? 근데 개사달에는 막 세상하고 싸울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시비가 붙으면 진짜 관제가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의를 좀 다 하시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좀 솔선수범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개사달은 좀 차분하게 지내시려고 하고 힘 조절을 좀 해주세요. 병활간은 5월에는 그냥 부처님처럼 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인드로 지내셔야 되겠죠. 마침 5월에는 부처님 오시는 날도 있죠. 서울의 조계사에서는 5월 16일에 연등제도 있습니다. 연등제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정말 예쁘고 웅장한 축제이더라고요. 우리 병활관은 개사달에는 마음을 좀 잘 다스리시면 좋겠습니다. 열반, 니르바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어서 끄다라는 불교 용어인데요. 불교에서는 이 니르바나, 열반은 갈망, 분노, 무지와 같은 번뇌가 다 소멸하고 그에 따른 괴로움과 윤회가 끝나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불이 꺼진다고 하네요.
계사달 병화일간은 특히 흥분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오년이라는 화의 활동은 진짜 이제 계사달부터 정말 시작이거든요. 만약에 사주에 재성이 없이 관성만 있는 병화일간이라면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오년에 병화일간이 계사월에 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나를 믿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건 정말 나밖에 없다라고 반드시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세요. 병오년은 병화일간에게 비견이 겁재를 감추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겁재가 이제는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병화일간이 주변에서 혹시 정말 기가 솔깃하는 혹하는 제안이 있다면 2중 3중으로 여러 번 검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옛날 속담에 도둑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저는 이 속담이 진짜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뭔 일이 생기려면은 그렇게 상황이 착착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마치 누가 설계해둔 것처럼 말이죠. 병화일간은 계사달부터는 사람으로 인한 이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을 잘 관리해주세요. 계사달은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참 관성이 무력해지는 시기입니다. 병화일간 자체도 좀 겸손한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병화일간 파이팅 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화일간 계사달 운세입니다. 사주에 토나 수의 에너지가 강해서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던 정화일간은 이제 계사달부터는 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의 에너지가 정말 본격적으로 계사달부터는 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정말 양치기 아줌마가 된 느낌이지만 여러분, 계사달 이번엔 정말입니다. 정화일간은 병오년이 되면 대체로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고 싶은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화라는 근기가 왔기 때문에 정화일간은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일간이 계사달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미래에 대한 설계이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오년 초반에 계획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계, 계획을 중간 점검하실 때 중요한 건 정화일간 본인의 역량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요런 점 다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목표한 것을 내가 얼만큼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런 거 보시는 거거든요. 을사년 병오년에 들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한 공부나 사업과 같이 개인의 역량이 필요한 일을 시작을 하셨다면 그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계사달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병오년이라는 세운에 의해서 신앙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일간은 계사달에는 본인의 역량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새롭게 시작한 일, 뭔가 일을 좀 크게 벌리셨다면 병오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빨리 치고 나올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절하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계사달에 정화일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은 바로 다툼이죠. 계사달은 본격적으로 눈먼 자들의 방황, 움직임이 시작되는 기간이 바로 계사달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발목 잡히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괜한 시비나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사달 이후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괜히 목격자 진술하러 왔다 갔다 하시면 번거롭습니다. 특히 사주에 관살이 없는 정화일간이라면 함께 할 수 없는 인간관계는 잠시 보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병오년 하반기, 겨울쯤에 잠깐 소식을 전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간관계에서는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름 챙겨준다고 한 배려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배려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인간관계를 일시정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늘 1차원적이잖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서운한 게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내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재미로만 들으셔도 되는데요. 개사달부터는 정말 정화일관은 남편 관리를 시작해주세요. 이제 관리가 시급할 때가 되었습니다. 개사달 정화일관 파이팅 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무토일간 개사달 운세입니다. 무토일간이 개사달에 꼭 하실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무토일간이 개사달에는 운동이나 몸을 움직이거나 어떻게 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이 아니고 여러분 이동이에요. 몸을 좀 움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가 발현이 되는 시기가 되었죠. 무토일간이 활동을 하는 식상의 에너지는 금기운인데요. 병오년의 무토일간은 이 금기운을 정말 잘 쓰셔야 하겠죠. 병오라는 화의 기둥이 와서 화국금으로 식상을 쓰지 못하게 만든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서 뭔가를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넷플릭스 시청만 하게 하는 거죠. 머리가 복잡한데 해결은 안 되는 거. 이게 병오년의 에너지입니다. 무토일간 여러분, 이럴 때는 움직임이 필요해요. 개사달의 운동은 화 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 꼭 격렬한 운동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하시던 활동을 꾸준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활동이라고 말씀드려서 운동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뭔가 그림을 그리시거나 악기 연주 같은 예술적인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무토에게 병화라는 편의는 매우 예술성도 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때는 전시회나 콘서트 같은 공연 관람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예술 계통의 일을 하시는 무토일간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고 싶어서 자꾸 다듬고 또 수정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 다듬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무토일간이 개사월에 하면 안 되는 일도 있겠죠? 뭔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너무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공포심을 느끼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죠?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사월에 무토일간은 사적인 금전거래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사달 한 달만이라도 안 하시면 됩니다. 개사달의 돈거래는 돈이 연기처럼 휙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생각만큼 관리가 어려운 면도 개사달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5월은 정말 가정의 달이어서 돈 나갈 일이 정말 많기는 하네요. 무토일간 개사달도 파이팅 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토일간 개사달 운세입니다. 기토일간은 병오년에 공부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어서 시작하십시오. 내가 이걸 해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공부라도 병오년에 하시면 후회는 없을 거예요. 기토는 수화를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체화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언제 써도 써먹는 지적 자산이 될 것이 바로 기토일간의 인성이죠. 병오년 놓치지 마시고 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 중인 기토일간은 병오년이 레벨업을 하는 기간이라는 거 이 영상에서 꼭 알아차리시면 좋겠습니다. 기토일간이 개사월에 하면 좋은 일은 아이디어 기록이죠.
요즘 뭔가 반짝반짝 생각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일단은 기록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토일간이 사주에 수기운이 많은 분들이라면 특히 더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의미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하던 일에 대한 의미가 한 번에 와닿는 경험이 계사달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토일간이 계사월에 하면 안 되는 건 멈춤이죠. 기토일간이 만약에 병오년에 도식이나 파묘상관적인 기운으로 하던 일이나 활동을 멈추거나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 저는 여러분께 꼭 멈추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토일간이 병오년에 어떤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건 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으로 시작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분은 정말 한때입니다. 기토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셔야 돼요. 뒤에서 누가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도 계속 움직이셔야 하는 게 기토입니다. 병오년처럼 한 가지 오행이 강하게 오는 연우는 그 오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병오년은 화급금이 강하게 일어나서 기토일간이 식상을 쓰는 게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요리였는데 어려운 손님이 오시면 갑자기 원래 솜씨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병오년의 기토일간은 식상을 쓰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상이 계사달에 좀 강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독재정권 시대에 방송하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 검열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토일간이 자꾸 자기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하거나 무슨 말을 했다가도 그 말 괜히 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이 있다면 병오년의 특별한 현상이니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방법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누가 핀잔을 주든 면박을 주든 그냥 하던 거 계속 해야지 더 이상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계사달 기토일가분들 사주라떼가 특별히 파이팅을 보내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경금일간 계사월 운세입니다. 경금일간은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무슨 준비일까요? 본격적인 관사를 맞이할 준비 말이죠. 병오년에는 다 드러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병화라는 편관은 경금일간을 있는 그대로 사회에 드러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달의 경금일간이 꼭 하셨으면 하는 일은 외부에서 제안이 오면 수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편관이니 좀 갑작스러운 제안이 되겠죠. 이런 제안이 긍정적이라면 정말 라이징 스타급으로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경금일간이 그동안 은둔고수처럼 제아에 묻혀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을 해오셨다면 병오년 같은 운에는 겸손하시기보다는 운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홍보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사회에서 누군가 나를 주목한다면 불편함은 있겠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쑥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과 같은 게 병화라는 편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긍정적이라면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의 급상승이 기대되는 운이 바로 병오년이라는 편관운이죠. 이런 제안이 있다면 경금일간은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일간이 계사월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매사 내 맘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사달은 관살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기간인데 이 틈에 누군가는 불법이나 편법을 쓴다면
바로 관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병오년 계사달에는 매사 법대로 하시면 좋겠죠. 평관이라는 것을 법으로 비유하자면 특검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관은 헌법과 같은 거죠. 정관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평관은 특수함이 내재되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사주에 평관이 있으면 궁경법의 이런 분야의 직업을 갖는다고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죠. 이런 직업의 특징은 견뎌야 한다는 것과 명령체계가 철저하다는 거죠. 경금일간은 병오년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나를 틀에 맞춰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나를 틀에 맞춘다고 자존심 상해하기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 공부하는 시간으로 병오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개사월 경금일간 파이팅 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금일간 개사월 운세입니다. 신금일간은 병오년이 정관, 평관, 관살, 혼잡의 운이죠. 병오년의 오화는 신금일간에게는 평관으로 작용을 합니다. 현실 생활의 환경은 좀 벅차고 힘든 부분을 만드는 게 오화라는 평관이거든요. 반면에 병화라는 정관은 주변에서 좀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정말 보석처럼 반짝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병화라는 정관이죠. 이건 병오년에 기분은 좋은데 현실은 좀 힘들다는 거죠. 개사월에 신금일간이 하며 좋은 일이나 행동은 을사년과 병오년에 신금일간이 했던 일이나 업무 중에서 외부와 연결된 것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나름 한번 결산을 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게 좀 뜬금없겠지만 일단 내가 이거 하나는 나를 좀 뾰족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나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추려내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운이 좋은 신금일간이라면 을사년부터 다방면에서 나를 찾아주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선택을 받았던 그 재능이나 가치 중에서 지금부터 정민년까지 1년 동안 집중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개사달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를 많게 해왔다면 그런 장가지들은 다 쳐내버리고 가장 핵심만 남겨야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병오년처럼 관살이 혼잡으로 오는 시기에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는 내 생각대로 될 것처럼 오던 게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버려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관살운은 내가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관살운은 선택을 받는 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개사달에 신금일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경금일간과 마찬가지로 관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가장 무서운 마인드는 이쯤이야 뭐가 대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관은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평관은 갑자기 훅 들이닥쳐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평관이죠. 신금일간이 유금이라는 왕지의 근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 부분 견뎌내는 힘은 있어요. 평관을 견뎌낸다는 거죠. 하지만 식상으로 관을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사달에는 관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년에는 신금일간이 수라는 식상을 쓰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신금일간 여러분, 관살운에는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뒤에서 빵빵대는 경우 더욱 당황스러워서 급하게 갔다가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개사달 침착하게 잘 보내시고 신금일간 여러분 개사달도 파이팅 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임수일간 개사달 운세입니다. 개사월의 개수는
임수의 겁재가 아닙니다. 병오년이라는 세군의 정관이죠. 그러니 계사달에는 인간관계보다는 대외적인 문제, 정관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돈 문제가 생긴다면 관의 문제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술관이 계사달에 하시면 좋은 것은 바로 상황에 맞춰서 나의 정체성을 살짝 바꿔가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맞겠죠. 이번 달에는 그냥 영혼을 잠깐 갈아 끼워 넣는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탄산수에 콤부차를 타서 마시거든요. 이게 웬만한 음료수보다도 더 청량감이 좋더라고요. 싱거웠던 탄산수가 콤부차를 넣었더니 음료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술관은 계사달에 잠시 나의 정체성을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 평소 같지 않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맨날 임수를 큰 물이니 바다이다 포세이돈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임수라는 물은 고고히 혼자 흐르는 강물이기보다는 시민공원이 옆에 있는 한강일 때 가장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강뷰 아파트가 비싼 거 여러분 아시죠? 임수는 나를 주변에서 필요로 해야 나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계사달만이라도 주변의 필요에 따라 살짝 나를 바꿔도 좋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터널링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관련 용어로는 터널 시야, 터널 비전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병호라는 재성은 임술관에게 이런 터널 시야를 만들기가 좋습니다. 터널 시야라는 것은 터널 안에서 주변의 사물이 시야에서 제거되고 저 터널 끝에 밝은 점으로 된 출구만 보게 된다는 의미이죠. 인간에게 어떤 결핍이 생기면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존과 무관해 보이는 주변 정보는 다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병화라는 재성은 결과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이런 걸 사주 용어로는 탐재개인이라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눈앞에 있는 결과물에만 급급해서 인성적인 가치를 버리게 되는 현상을 탐재개인이라고 하죠. 정말 이런 탐재개인이 나쁘게 작용을 하면 어떤 선을 넘게 만들어버리죠. 제가 임술관 분들 운세 말할 때는 이 선을 넘는다는 말을 자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선을 넘는다는 게 예를 들면 문서 조작이나 위조처럼 필요에 따라서 범법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행위가 관제에서 재물의 문제인 재탈이 되겠죠. 그래서 계사달에 임수일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표 또는 목적에만 집착하고 몰입해서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임술관들은 지금 내가 뭔가를 놓치고 보지 못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사달 임술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수일간 계사달 운세입니다. 병오년의 계사달은 이제 화의 시작이고 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진월 양력 4월 운세에서 제가 계수일간 분들은 체력이나 건강관리를 하시면 좋겠다고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죠. 계수일간은 체력 관리를 올여름 내내 꼭 해주세요. 병오년의 고비는 갑오달입니다. 계사달이라고 해서 계수일간에게 비견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월에 계수가 우리 계수일간에게 비견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계사월의 계수는 병화의 정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에게 비견이라는 인복을 계사달에는 논할 수 없다는 거죠. 병오년 계사달 계수일간이 하면 좋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계수일간은
계사달에는 머리 쓰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오년의 화라는 오행은 계수일간에게는 재성이라는 일로 다가오는데요. 병오년의 재성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옵니다. 이거는 집필을 하는 작가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마감 시간이 다가와야 창의력이 샘솟는다고 하더라고요. 막판에 몰려서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이 돼야 뭔가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오년 계수일간에게 이렇게 막판에 몰려서 막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이제 내가 퀀텀 점프가 오는구나, 뭔가 내가 발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수일간들은 계사월에 머리 쓰는 일을 좀 해보세요. 자, 우리 계수일간이 계사달에 금생수를 해서 물길이 터지려면 열심히 펌프질을 좀 해야겠죠. 계수라는 수는 임수와는 달리 양보다 질입니다. 인간이 바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물이 계수라고 할 수 있죠. 비유하자면 임수는 한강물이고 계수는 애비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강물이 아무리 철철 넘쳐도 바로 먹을 수는 없죠.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비양은 좀 비싸긴 하겠지만 목마를 때는 애비양을 바로 먹을 수는 있죠. 아니면 삼다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사월에 계수일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계사월에 계수일간이 조심해야 되는 일은 바로 나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평소보다 내가 뭔가 업된 상태라고 느끼신다면 살짝 꾹꾹 눌러서 진정을 좀 시켜주세요. 계수일간은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건 조우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계수가 앞에 직접 나서서 뭔가 리더처럼 하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계수일간들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좋게 얘기하면 조력자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수렴청정, 뒤에서 조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뒤에서 티 안 나게 조정하는 것도 정말 뛰어난 능력입니다. 계수일간은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계사달에는 이런 역할이 좀 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죠. 제가 병오년 계수일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 책임지지 못할 일에는 처음부터 개입하지 마시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일에 관여하게 됐다면 끝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쓱 빠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전에는 쓱 하고 빠져도 아무도 몰랐다면 병오년에는 그렇게 쓱 빠지시면 반드시 티가 나기 때문에 빠지시면 안 돼요. 뭔가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계사월입니다. 계사월 계수일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